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기한 음식 때문입니다. 한 입 먹고 기절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없어서 못 먹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고급 음식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충격인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어입니다. 홍어 좋아하시나요? 한국인들에게도 물론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입니다. 코끝을 강타하는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와 삭힌 생선이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한국인에게 고급 음식으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홍어는 가격이 꽤 비쌉니다. 자연산 홍어의 희소성 때문인데요. 홍어는 다른 생선과 같이 양식이 불가능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잡힌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급도 제한적이지요. 전라남도 목포, 신안 지역에서 잡히는 홍어가 최고급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어는 삭히는 과정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홍어를 마련해서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홍어가 고급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인들은 홍어를 처음 접하면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에 제일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홍어를 처음 먹는 외국인들은 화장품 냄새 같다, 냄새 때문에 입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홍어의 식감도 일반 생선과는 다릅니다. 삭힌 홍어는 특유의 찰진 식감이 있으며 씹으면 씹을수록 진한 풍미가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홍어를 먹을 때 삼합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홍어, 묵은지, 돼지고기 수육을 함께 먹으면 모든 맛이 섞이면서 조화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술안주로 즐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경악하는 한국 음식, 홍어 다음으로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산낙지입니다. 싱싱하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은 손을 뻗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낙지를 익혀 먹는 경우가 많아서 산낙지를 먹는 한국 문화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산낙지는 익혀서 나오는 다른 낙지 요리와 비교하면 고유의 식감과 맛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보통 산낙지를 먹을 때 간장, 참기름, 마늘, 고춧가루 등 다양한 양념과 함께합니다. 어떠한 양념을 먹느냐에 따라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낙지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아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해산물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피로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효과를 줍니다. 아연과 철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산낙지는 낮은 칼로리, 높은 단백질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산낙지 먹방 도전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산낙지를 먹는 반응이 자주 나와서 그런지 한국에 오면 꼭 도전하고 싶은 해산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채소인데요. 한국인들만 먹는다는 채소는 바로 깻잎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 튀김, 국물 요리 등 없어서 못 먹는데 외국인들은 냄새만 맡아도 기겁한다고 합니다. 들깨의 입인 깻잎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한국에서만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으로 콩나물과 함께 깻잎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부족한 북한도 깻잎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향이 아주 강렬해서 외국인들은 깻잎을 민트나 허브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허브를 밥과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니 외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한국인들도 고수의 향을 싫어하듯이 특유의 향 때문에 외국인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깻잎은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흔히 먹는 방법은 고기와 함께 쌈채소로 먹는 것입니다. 풍미가 강해서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깻잎을 간장에 절이거나 어린 깻잎을 기름에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습니다. 또한 깻잎튀김, 깻잎김치, 깻잎전과 같이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습니다.
영양 성분도 아주 좋은데요.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할 수 있으며 비타민 A, C,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랑 같은 무게로 비교해보면 철분이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깻잎은 소화에 좋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여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깻잎을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까끌거리는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깻잎의 매력이 해외에 점차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해서 한국 요리와 함께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깻잎 김치나 깻잎 장아찌 같은 전통 음식을 만들려고 직접 깻잎을 재배하거나 비슷한 요리를 개발하려는 시도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생김새만 보고도 기겁하는 음식은 바로 번데기입니다. 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크게 나뉩니다. 실을 얻기 위해 키우는 누에나방이 원재료이며 고치를 풀면 명주실이 나오는데 실을 뽑은 후에 남은 번데기를 버리지 않고 삶거나 찌는 과정을 거쳐서 식용으로 활용합니다. 번데기는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 식량이 부족해 대체할 방법을 찾다가 번데기를 식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번데기를 구하기 힘들어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주요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큰 찜솥에 삶아놓은 번데기를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종이컵에 한가득 담긴 번데기를 이쑤시개로 먹고 있는 장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처럼 번데기는 한국 길거리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처음 보면 거부감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벌레처럼 보이는 생김새 때문입니다. 번데기 자체는 아주 깨끗한 식재료입니다. 누에가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고 고치에서 실을 뽑을 때도 고온 처리를 하며 번데기를 또 한 번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점은 생각도 못할 것이며 일단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길거리 한복판에 찜통에 든 벌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씹을수록 고소한 식감이 한몫합니다. 편의점에서도 간편히 캔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번데기는 영양가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돼 소화와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날생선을 먹는 데에도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와 같은 비주얼은 특별한 맛이 날지라도 거부감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길거리 음식으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꼬치에 끼워 튀겨서 파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부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친숙하지만 외국인들이 놀라는 음식 도토리묵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묵을 만들어서 먹는 나라는 있지만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먹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도토리를 다람쥐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토리를 식재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토리묵을 접한 외국인들은 처음에 놀라고는 맛을 보고 또 한 번 놀란다고 합니다. 맛있고 식감도 특이한 도토리묵, 영양도 풍부한데요. 도토리는 비타민, 영양소,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토리에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 물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의 타닌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며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외국인들에게 궁금한 음식 문화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음식이 세계로 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